오수근의 한중일 삼국지.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에요.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어떻게 아침 식사 일찍 하셨나 봐요, 부총장님. 네, 기분 좋게, 네. 예, 좀 배가 좀 불러 계신 것 같은데. 네. 농담이고요. 네. 예, 어떻게 저 일주일 바쁘게 잘 보내셨죠? 아우, 덕분에 일주일이 정말 일주일같이 같고 하루 이틀 같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부총장님, 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이제 대출 우대금리 LPR을 석 달 만에 동결을 했습니다. LPR이라고 하면 이제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대출 우대금리 LPR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총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라고도 합니다만, 예. 명목상 시중 주택 담보 대출 동향을 취합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각종 통화 정책의 도구와 정책 지도 가능한 지표로서 활용하면서 이 LPR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시중에서는 사실상 중국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기의 목을 조이고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국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 만기 LPR을 조금씩 이렇게 낮춰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이 이 LPR을 인하를 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 초기이던 2020년 4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씩 내려왔던 겁니까? 네, 그 중국의 그 인민은행에 의하면요, 작년 12월 1년 만기 LPR을 0.05% 내린 데 이어서 올해 1월에는 1년 만기 LPR을 역시 0.1%또 내렸고, 5년 만기 LPR을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하향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 LPR, 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가 식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총생산 GDP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초강경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회복 동력은 빠른 속도로 식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 동력을 더 떨어지기 전에 경기 진작을 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부총장님, 앞으로 네. 중국 말고 미국 있잖아요. 네. 미국은 그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뭐 중국 금융 당국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추후 중국의 금리 유동성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조만간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 인하 공간이 그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소폭이나마 이 금리와 지급 준비율 등을 추가로 하락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워낙 심각한 조짐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좀 경기가 좀 조금씩 안 좋아지겠다 싶은 어떤 신호탄이 헝다 아니었나요? 헝다 그룹?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게 됐었죠.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그 올림픽 기간 중단을 했던 그 미사일 발사, 이 미사일 발사 행보를 다시 이어갈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북한은 그 어느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죠. 네. 이 중에 그 탄도 미사일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 탄도 미사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올림픽에 앞서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화성 12형을 포함해서 총 7차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 6차례 있었습니다. 7차례 중 6차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인 것이죠. 그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고자 북한을 상대로 이른바 이제 조건 없는 대화, 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를 해왔지만은 북한의 제시 조건은 이와 달리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거기에 중국의 북한 두둔도 이제 빠질 수가 없고요. 네. 어떤 그 조건이었죠? 네, 일단은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이른바 조건 없는 대화 제의의 대북 적대 정책 및 이중 기준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냉철하게 양쪽의 입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른바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하지만 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미국 차원에서 유엔 차원에서 다른 나라 차원에서 하게끔 촘촘하게 목을 조우고 있고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고도의 개발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되지만 너는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이중적인 기준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조건이 없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으니까 대화에 나서라. 이것이 과연 조건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 선다면은요. 북한이 위험하긴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라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건이 엄청나게 강한 자기들은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무조건 목을 더 조일 것이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게 대화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등 미국이 설정한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도발까지 감행할 경우에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당연히 뭐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이 안게 되는 그런 부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은 매우 껄끄럽습니다. 일단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로 중국을 우리는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옆에 있는 이 북한에서 계속해서 위험한 불장난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거를 막지 않고 있다? 혹은 막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신도 그만큼 많이 손상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같은 것, 핵실험 같은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아직 미국까지 날아가거나 혹은 언감생 시 미국이라는 최강 군사 대국을 타격할 생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바로 북한의 옆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발이라든가 아무리 기술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그러겠네요. 중국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싫어합니다만 북한이 안 들어주니까 중국은 항상 그냥 국제사회에선 중국을 비난하기도 하고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순망치안이라고 네. 북한의 이제 끝에 이제 저 중국 끝에 북한이 버티워주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또 이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북한이 계속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을 어떤 때는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망나니와 같은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적절하게 북한을 잘 활용하고 회유하고 약간 압박을 주면서 그만큼 또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겠죠.
북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총장님. 네. 중국이 북한에게 네. 미사일 발사 도발 자제, 미사일 발사 도발 자제를 좀 요구할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생각해보시오.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제발 도발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겠죠. 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장 중국은 3월 4일부터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가 개최되고요. 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때 몰라도 올림픽 기간 동안 혹은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양해 기간만큼은 좀 도발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강한데 문제는 북한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은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수틀리면은 우리도 살아있어 라는 식으로 언제든지 발사하고 오히려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더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모르는 척하면서 일부러 이 기간 중에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강한 중국이라지만 사실은 영향력이 한계가 뚜렷한 북한에 대해서 매우 무력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참,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북한의 도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뭐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지 주의 깊게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힘차게 행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출근길에 뉴스가 궁금하시다고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그 속내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의 채널을 맞춰주세요.